경비업체가 좀 민감한 장소, 그러니까 법적으로 집단민원 현장이라고 불리는 곳에 경비원을 보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보내면 안 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아주 특별한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 그 핵심 절차들을 아주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회사가 이런 상황에 딱 부딪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경비 인력만 현장에 보낸다고 끝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경비업법에서는요, 이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그 내용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법에서 말하는 집단 민원 현장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곳을 말하는 걸까요? 이게 모든 장소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집단민원 현장이라는 건요,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해관계의 대립입니다. 이미 분쟁이 터졌거나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특정 장소를 법적으로 딱 짚어서 부르는 용어인 거죠. 예를 들면 노사분규가 일어난 현장이라던가 재개발 지역처럼 갈등이 첨예한 곳들이 대표적이죠. 심지어는 특정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시위 현장, 아니면 100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행사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은 이해 대립과 분쟁 가능성이 있는 곳을 잠재적인 위험성을 기준으로 꽤 폭넓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네, 바로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 허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신청 절차는 크게 보면 3단계인데요. 먼저 정해진 양식에 맞춰서 신청서를 딱 작성해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서류가 나옵니다. 바로 배치될 모든 경비원의 신임 교육 이수증이에요. 이 서류가 빠지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모든 서류를 갖춰서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첫 단계가 끝나는 거죠. 이건 시행령 제24조의 2, 제1항에 명시된 필수 사항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시간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경찰은요, 반드시 배치 예정일 전까지 허가 여부를 통보해줘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 배치 후 허가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허가 결정이 나기도 전에 경비원을 현장에 투입했다? 그건 명백한 위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무사히 허가를 받고 경비원을 배치했어요. 그런데 현장 상황이라는 게 언제나 계획대로만 흘러가진 않잖아요? 이런 예상치 못한 변화에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정해놨습니다. 그렇죠. 분쟁 현장이라는 게 참 예측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배치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사람이 더 필요하네? 하고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할 수도 있죠. 법은 바로 이런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한 기한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48입니다. 대부분의 변경 신청은 이 48시간 규칙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자, 이 48시간 규칙은 크게 2가지 경우에 적용됩니다. 첫째, 배치 기간을 연장해야 할 때, 이때는 기존 기간이 만료되기 48시간 전까지. 둘째, 새로운 경비원을 추가로 투입할 때, 이때도 해당 경비원이 배치되기 48시간 전까지 반드시 새로운 허가 신청을 끝내야 합니다. 핵심은 뭐다? 모든 게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신고하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런데요,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현장을 지휘하는 경비지도사를 교체하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복잡한 허가 신청을 또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변경 사실을 알리는 통보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훨씬 간단하죠? 자, 이제 상황이 잘 마무리되고 경비 업무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절차가 다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행정 절차가 하나 더 남아 있어요. 네, 업무가 끝났다고 해서 그냥 끝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우리 회사는 이제 이 현장에서 경비 업무를 공식적으로 종료했습니다 라고 신고하는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하면 좋은 게 아니라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여기서 다시 숫자 48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미가 좀 달라요. 사전이 아니라 사후 마감 기한을 의미합니다. 이 차이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아까 기간 연장이나 인력 추가는 48시간 전, 즉 사전 허가였잖아요. 그런데 이 종료 신고는 업무가 다 끝난 다음에 48시간 이내에 하는 사후 신고입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단계가 명확한 법적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쭉 들어보시니까 절차들이 꽤 꼼꼼하고 까다롭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법이 왜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놨을까요? 그건 바로 이 규정을 안 지켰을 때의 책임이 정말 무겁기 때문입니다. 에이, 한 번쯤이야 괜찮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법을 위반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가요, 아주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허가 없이 경비원을 배치했다가 처음 적발되면 영업정지 1개월이에요. 여기서 안 끝나고 두 번째 걸리면 3개월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반은요, 바로 허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 3번의 실수로 회사가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는 굉장히 강력한 제재인 거죠. 결국 이 모든 꼼꼼한 절차들은요, 그냥 귀찮게 하려는 규제가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경비업체와 경비원, 그리고 시민 모두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보호막인 셈이죠. 이 안전장치를 통해서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